여러분, 2026년 5월 지금 시장 한복판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흐름 다들 보셨죠?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으로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ADP 민간 고용 쇼크까지 터지면서 그 끈적하던 국채 금리마저 뚝뚝 떨어지고 있죠. 자, 23년 동안 시장에서 구르면서 이런 거대한 매크로 톱니바퀴가 꺾이는 걸 수도 없이 봐왔는데요. 유동성의 흐름이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되는 시점, 과연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향할까요? 유가 하락, 환율 방어, 금리 하락, 이 완벽한 세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진짜 돈은 미래 가치를 땡겨 쓰는 성장주, 그중에서도 확실한 임상 결과라는 뭐 아니면 도의 촉매제를 준 바이오 섹터로 미친 듯이 쏠리게 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거시경제의 판도 변화부터 2026년 시장을 흔들 핵심 파이프라인 4개, 그리고 이걸 우리 계좌에 직접 적용할 프로들의 밸류에이션 기법까지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 실적은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딱딱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퇴근 후 맥주 한잔 하면서 멘토한테 진짜 실전 투자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지만 날카롭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뜯어볼 내용들입니다. 매크로 체제 진단부터 바이오 유동성 부활, 핵심 파이프라인 분석, 그리고 베이지안 밸류에이션과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까지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그리고 실전 대응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2026년 5월 현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매크로 레짐 진단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2026년 5월 2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국제 유가는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뉴스로 급락하면서 지긋지긋하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한풀 꺾어놨습니다. 덕분에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40원 선을 뚫고 내려가다 1449.40원에 마감하며 아주 훌륭한 방어력을 보여줬죠. 여기에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1250억 달러로 유지한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국채금리 하락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패드레드의 과거 3년 평균 데이터를 복기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유가가 빠지고 환율이 버텨주고 금리가 내려간다? 이건 시중의 잉여자금이 할인율 부담을 털어내고 성장주 섹터로 강력하게 유입되는 전형적인 시그널입니다. 잠깐, 여기서 이런 논리적인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아니, 유가 빠지고 원화 강세면 우리 포트폴리오에 있는 수출 중심 제조업체들 마진 깎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압박 분명히 있죠.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틀어보자고요. 금리라는 할인율의 잣대에 가장 민감하게 억눌려 있던 섹터가 어딜까요? 바로 바이오입니다. 지금 이 유동성 장세는 헐떡이던 바이오 섹터에 그야말로 강력한 산소호흡기를 꽂아주는 격입니다. 두 번째 챕터, 바이오텍의 화려한 부활입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팩트로 확인해보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똑똑해진 자본, 즉 스마트머니가 그냥 막연한 테마주로 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라는 확실한 타임라인이 있는 구조로 꽂힙니다. 화면에 보이는 2026 바이오 촉매제 캘린더를 보세요. 진짜 숨막히게 촘촘하죠? 5월 메디포스트 일본 3상, 6월 에이프릴 바이오 1비상, 7월 코오롱 티슈진 미국 3상, 그리고 하반기 리가켄 바이오의 글로벌 임상까지. 23년 투자하면서 이렇게 대형 이벤트들이 일렬로 줄 서 있는 해는 흔치 않았습니다. 시장의 자본은 정확히 이 타임라인을 따라 파도치듯 움직일 겁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그럼 2026년 하반기를 주도할 이 핵심 4인방, 빅4의 파이프라인이 도대체 어떤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 알맹이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첫 타자는 메디포스트입니다. 화면에 크게 적힌 2조 7천억 원. 이게 뭘까요? 네, 증권가 리서치에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글로벌 최대 가치를 보수적으로 깎고 또 깎아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현재 시총 한번 켜서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갭이 벌어져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5월 13일쯤 발표될 일본 임상 3상 결과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데이터가 미국 시장 진출의 성패를 관음할 가장 완벽한 선행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데이터로 팩트체크를 해보죠. 일반 정형외과 가서 맞는 히알루론산 주사나 연골 깎아내는 시술, 보통 통증 완화 기간이 2-3개월 남짓입니다.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죠? 그런데 결손 연골 자체를 재생시켜버리는 카티스템의 한국 임상 장기 데이터를 보면 효능이 무려 60개월, 자그마치 5년이 유지됩니다. 5년이요?
만약 이번 일본 3상에서 이 압도적인 장기 재생 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된다면 앞서 말한 그 2조 7천억의 가치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나 국내 대형사 리포트들 보면 목표가가 11만 2천 원까지 훌쩍 상향됐습니다. 주가가 뛸 때는 다 명확한 트리거가 있죠. 바로 6월 글로벌 엔도 학회에서 발표될 갑상선암병증 치료제 APB-A1의 임상 1비상 최종 결과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바이오 투자할 때 안전성 리스크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갑상선 암병증 시장 꽉 잡고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 테페자가 있는데 이게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청력 손실이라는 부작용이죠. 그런데 APB-A1 데이터 보셨나요? 단 7번 방문에 안구 돌출을 평균 2mm나 줄였습니다. 테페자랑 맞먹는 효능인데 청력 손실이나 고혈당 같은 무서운 부작용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기존 독점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효능. 이게 바로 조단위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 진정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대망의 코오롱 티슈 진입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목표가 28만 원, 현재가 대비 정말 엄청난 업사이드를 제시하고 있죠. 제가 7월에 최선호픽으로 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치의 심장부에는 7월 발표될 TGXC, 미국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TGC가 과연 진짜 DMOAD, 즉 근본적 골관절염 치료제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게 되려면 단순히 안 아픈 걸 넘어서 닳아버린 연골 구조 자체를 물리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인공관절 수술 날짜를 뒤로 밀어줘야 합니다. 일각에선 요새 유행하는 비만약 맞고 살 빠져서 안 아픈 거 아니냐고 딴지를 걸기도 하죠. 하지만 530명이라는 대규모 표본과 MRI 같은 팩트 데이터는 그런 잡음들을 다 뭉개터립니다. 7월에 연골 구조 개선이 확정된다? 이 회사는 그냥 밸류에이션 차원이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은 올 하반기를 달굴 리캠 바이오입니다. 화면의 차트 보이시죠? 누적 기술 수출 규모가 무려 9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은 참 초라할 정도로 할인되어 있죠. 주력 파이프라인 LCB14가 중국 임상에서 무진행 생존 기간 15.5개월이라는 베스트 인 클래스 데이터를 뽑아냈는데 말입니다. 검증된 기술력이 9조가 넘는데 시총이 이렇다? 이런 비정상적인 괴리는 하반기 추가 글로벌 임상 데이터가 떨어지는 순간 시장이 미친 듯이 갭을 메우러 들어올 겁니다. 자, 네 번째 챕터. 이 부분이 진짜 알짜배기입니다. 이런 바이오 이벤트를 프로들은 도대체 어떻게 숫자로 계산해서 매매하는지 베이지안 밸류에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안 업데이트, 용어는 학술적인데 맥주 마시면서 설명하면 진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는 동네 호프집이 있어요. 안주가 맛있을 확률 그냥 반반 50% 주겠죠? 근데 기본 안주로 나온 팝콘을 딱 먹었는데 시즈닝이 기가 막혀요. 새로운 긍정적 데이터가 들어온 거죠. 그럼 속으로 여기 메인 안주도 맛있을 확률 90%다 라고 생각을 업데이트 하잖아요. 퀀트들이 바이오 기업 가치 매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임상 1상, 2상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종 신약 성공 확률을 계속 위아래로 업데이트하면서 적정 주가를 다시 세팅하는 겁니다. 이걸 실전 4단계로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현재 임상 단계에 맞춰서 기본 성공 확률을 깐다. 2단계, 학회에서 새 데이터 나오면 경쟁 연구리랑 피트기계 비교 분석한다. 3단계, 여기서 업데이트된 확률로 FCF, 즉 미래 잉여 현금 흐름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서 목표 주가를 바꾼다. 마지막 4단계, 새로 계산된 기대 수익에 맞춰 내 계좌의 종목 비중을 덜어내든 더 태우든 리밸런싱한다. 기관 투자자들이 어닝 시즌이나 임상 발표 때 조용히 하지만 기계적으로 하는 작업이 바로 이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챕터 실전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입니다. 결국 내 돈 지키는 서바이벌 가이드죠. 여러분, 얼마나 먹을까 상상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진짜 고수들은 내가 이 판에서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잃을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해요. 그게 바로 봐야 할 Value at Risk입니다. 내 계좌가 깡통차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을 통계적으로 딱 잘라놓고 그 안에서만 노는 겁니다. 바이오 투자는 임상 결과라는 뭐 아니면 도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매트릭스를 짜야 합니다. 데이터가 미치게 잘 나오는 불, 적당히 예상대로 나오는 베이스, 임상 실패에서 박살나는 베어,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의 확률을 나누는 거죠. 제가 보통 쓰는 리스크 대비 리워드 비율이 1대 2.5입니다. 이럴 때 1을 잊는다면 먹을 땐 2.5를 먹을 수 있는 자리에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베어 시나리오가 터졌다? 고민 안 합니다. 미리 발로 계산해둔 가격표에 도달하면 손가락이 알아서 스탑로스를 누르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5월에서 7월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제 액션 플랜을 그대로 공유해 드립니다. 첫째, 비중 조절. 포지션 사이즈는 전체 계좌에 딱 5에서 10%만 태웁니다. 둘째, 카더라 통신 말고 확정된 데이터가 눈에 보일 때만 방아쇠를 당기세요. 셋째, 이벤트 전후로 분할 매수해서 변동성을 쪼갭니다. 넷째, 아까 말한 VAR 기반의 피도 눈물도 없는 칼 손절 원칙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분기마다 현금 흐름 재평가해서 계좌를 리밸런싱 하는 겁니다. 판은 깔렸지만 리스크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살아남습니다. 23년 동안 수많은 사이클을 겪으면서 제가 뼈저리게 배운 단 하나의 진리가 바로 이 화면에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점쟁이처럼 맞추려 하지 마세요. 냉정한 데이터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내 돈을 지키는 룰대로 묵묵히 대응하는 자만이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아 수익을 온전히 가져갑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실전 밸류에이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진짜 무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밸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내 계좌에 가져온다고 쳐보죠. 당장 다음 주에 메디포스트 임상 3상 결과가 뜹니다. 여러분이라면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몇 %의 비중을 이 이벤트에 베팅하시겠습니까? 1%? 아니면 5%?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논리적인 포지션 사이즈를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